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13장 할 차례죠.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물리 이 강의에서는 진동을 따로 다루기도 해요. 진동 따로, 파동 따로 그렇게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진동과 파동이 밀접한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챕터를 분리하더라도 순서는 진동 먼저 배우고 이어서 파동을 배우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진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거시적인 크기가 있는 그런 물체들에서도 진동이 일어나고요. 뭐 한강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다리가 좀 출렁출렁하는 거 그런 것들도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진동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더 작은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도 다 진동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운동의 그 하나가 진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동도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제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크게 입자가 관여된 현상, 파동이 관여된 현상 그렇게 나눌 때 아주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큰 카테고리가 되죠.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수학이 좀 어려워요. 진동이나 파동이나. 그래서 수학적으로 깊이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일단 기초 강좌에서는 그 수학을 최대한 안 쓰고 현상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결과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좀 암기해서 적용하는 그런 그런 식의 공부를 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진동하고 파동에 대해서. 자, 진동을 얘기하려면 먼저 그 진동하고 관련된 힘이, 진동의 원인이 되는 힘이 특정한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힘에 관한 훅의 법칙. 요거는 이제 그 용설에 의한 힘에 관한 건데, 훅이라는 사람이 이런 관계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용설이 있고, 용설이나 고무줄 그런 것도 괜찮아요. 탄성을 가진 물체. 그 중에 이제 용설을 예를 들면은 용설이 원래 길이가 요만큼인데, 그죠? 여기 가운데 그림. 그래서 원래 길이가 요만큼이면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이 물체를 이만큼 위에 그림처럼 X만큼 잡아당겼다. 그러면 용설이 늘어난 상태가 되고, 이때 용설이 당기는 힘은 늘어난 것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압축을 시켰다. 왼쪽으로 압축을 시켰다. 그러면 이번엔 용설은 압축된 상태와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하죠. 그죠? 그래서 용설이 가하는 힘은 늘어난 그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하고요. 그래서 늘어난 변이를 X라고 그러면 X와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힘의 크기가 원래 길이에서, 평형 상태 원래 길이에서 그 늘어나게 한 변이에 비례해서 힘이 커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압축이 되면은 용설이 가하는 힘이 더 커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만든 것이 훅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 물리에서도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용설이 가하는 힘. 자, 이 힘은 용설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용설이 가하는 힘, 용설에 의한 힘. 그것은 용설이 늘어난 변이의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비례한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때 비례 상수를 용설 상수, 또는 그 옛날에는 탄성 계수, 그런 표현도 썼어요. 주로 이제 용설 상수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힘을 복원력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힘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복원력. 그러니까 복원,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뭘 돌려놓느냐? 예, 평형 상태, 평형 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평형 위치가 뭐냐면은 이 가운데 그림처럼 용설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그럼 용설이 가하는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0인 그런 위치, 용설에 의한 힘이 0인 위치를 평형 위치라고 했을 때, 이 평형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평형 위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갖는 힘인데, 그런데 방향만이 아니고 크기도 힘의 크기가 X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KX의 형태, 예,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용설 힘은 복원력의 형태를 만족을 하는데, 복원력이 용설힘만 복원력이냐? 그건 아니에요. 용설의 경우는 정확하게 XK 힘의 관계가 이렇게 딱 정의되는 거고,
실제로 진동에 관여되는 힘들 중에 용솔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그 힘들이 합쳐진 알짜 힘이 알짜 힘의 형태가 이러한 복원력처럼 그 방향은 반대고 변이에 비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때도 알짜 힘이 복원력이 돼요. 그래서 그때도 물체가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 K가 반드시 용솔 상수가 아니어도 그죠?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되면은 용솔처럼 우리가 모형화해서 논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진동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용솔이 가하는 힘, 탄성력, 후계 법칙, 복원력 이런 용어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솔에 물체를 매달아서 자, 이 그림에서 잡았다가 놨어요. 놓으면은 이 용솔이 당기니까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점점점 x가 줄어들면은 힘이 줄어들다가 x가 0인 점을 지나면 힘이 0이었다가 근데 이제 이때 그 관성에 의해서 속도를 갖고 있잖아요. 가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평형 위치를 지나가서 용솔을 더 압축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때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점점점 감속되다가 그래서 정지했다가 이번에는 계속 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이 돼서 평형 위치를 지나면 다시 이 상태에서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반대니까 감속이 돼서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에는 용솔에 물체를 매달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이 물체는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운동이 바로 진동 중에서 가장 단순한 진동, 그것을 단조화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화, 하모니가 있다, 규칙적이다, 하모니가 있다 그런 의미고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그 단진동이라고도 고등학교 물리책에서는 표현을 하죠. 단조화 진동, 단조화 운동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단조화 운동을 들여다보면 t가 0일 때 평형 위치에서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놨다. 그랬더니 용솔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속이 되다가 평형 위치를 통과하면서 계속 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가냐면 처음에 당겼던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정지했다가 이때는 속도가 0이 되죠. 그랬다가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계속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감속, 이번엔 정지해서 가속. 그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이때 그 변이가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되는 거고 속도도 0이었다가 증가했다가 0이었다가 오른쪽으로 증가했다가 0이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증가했다가 그런 운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A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A로 갔다가 플러스 A로 돌아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과정이 한 번 왕복 운동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걸리는 시간을 한 주기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편의상 A에서 A까지고 요 두 번째 점을 보면 요 점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원래 요 점인데 그 점 위치만 같은 게 아니라 속도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 운동 상태까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주기가 돼요. 근데 이 단조화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걸린 시간하고 요 X 표시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더라도 주기가 같다, 일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변하고 가속도도 변하고 변이도 다 변하는데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단조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조화 운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조건이 뭐고 하는 것들을 공부할 건데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수학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조화 운동의 그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물리량이 첫 번째 진폭이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앰플리튜드. 그래서 진폭은 평형 위치에서 멀어지는 최대 거리, 그러니까 변이의 최대값이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진폭이 되는 거고요. A.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기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번 왕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거나 특정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 위치의 운동 상태까지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서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한 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 이 경우도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축이다 하는 것.